자, 다 이제 필기 되셨으면 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GMAT이라는 시험이 특히 리딩이라는 과목이 우리한테 뭐를 테스트하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출제 원리를 보겠습니다. 오피셜 가이드라는 책에 적혀 있는 그대로 옮긴 거고요. 요거를 같이 보면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 출제 원리 이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스테리드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인퍼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게 궁극적으로 GMAT 리딩이 우리한테 테스트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다.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주고 나서요. 이 지문의 배경 정보는 이용하지 않고 해석이 완벽하지 않아도 무관하고 어찌 보면 해석이 일부러 안 되는 지문을 구성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추론을 얼마나 정확히 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남겨놔야 혹은 해석을 했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남겨놔야 그 부분을 추론으로 채울 테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difficulty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그걸 추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미션 그게 바로 스테리드 아이디어 확인한 다음 인퍼드 아이디어 확인하기. 그래서 실제로 성적표에도 리딩의 경우는 스테리드 아이디어가 몇 프로다 인퍼드 아이디어가 몇 %다 이렇게 성적이 나올 정도로 중요합니다. 리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스테이트 아이디어는 써있는 그대로죠. stated라는 단어 자체가 명시된 거죠. 적어놨다. 어디 숨겨놓은 게 아니라 드러나게 적어놨어요. 완전히 오픈돼 있다. 완전히 오픈돼 있는 걸 잡아내는 거죠. 잡아내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가고 해석이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내용의 의미를 추측하는 거죠. 이거는 숨겨진 거죠. 요거는 숨겨져 있는 건데 이걸 끄집어내는 거죠. 숨겨진 정보를. 근데 이 숨겨진 정보는 배경 정보가 통하면 안 돼요. 내 배경 정보가 통용되면 안 돼. 그러니까 철저히 지문을 쓴 사람, 이 지문을 쓴 사람이 의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얘네들이 이제 뒤에서 또 확인하겠지만 얘네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스페셜 미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페셜 미닝. 통상적인 스탠더드 미닝이 아닌 스페셜 미닝을 의도적으로 숨겨놨으니까 이거를 stated 아이디어를 확인해가지고 추측 한번 해봐라. 이게 리딩 시험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영어 실력 살짝 부족하고 내가 배경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이 지문이 무슨 얘기하는지 거의 몰라도 100%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딩이라는 과목은 stated 아이디어랑 inferred 아이디어에 각각 만점 100% 나오는 과목이에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온 분들 많고 우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100% 받을 수 있다. 두 개 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된 거 같이 봐요. 구조를 명시해 놓은 개념 stated 아이디어 이거를 파악해서 확인된 구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숨겨진 의미 이건 당연히 겉으로 볼 땐 뭔 소리인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해석이 안 되거나 너무 전문적이어서 이해가 안 가거나 아무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숨겨놓은 의미 의도된 의미, 백그라운드 knowledge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의도하는 의미를 스페셜하게 집어넣었을 수 있는데 그걸 추론해내는 거죠. 배경정보 절대로 이용하지 말고 지문에서 제시한 구조만 가지고 글쓴이가 의도한 의미를 파악한다 이겁니다. stated 아이디어는 외워야 돼요. stated 아이디어는 그냥 내 타고난 감각으로 이게 아마도 stated 아이디어인 것 같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리스트 다 드릴 거고 수업 중에 같이 정리할 거고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체로 어떤 특정 스테리드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오답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점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테리드 아이디어에서는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이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외워야 될 것들도 제가 정리 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보내드릴 거예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stated 아이디어는 제가 준비해드린 자료와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리는 것만 싹 외워주시면 끝나는 거고 그 수준은 우리가 외워야 될 stated 아이디어의 단어 수준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입니다. 좀 이따 만나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단어를 표제어로 따지면 200개, 동의어까지 하면 2000여 개 돼요. GRE에서 통상적으로 시험 범위로 잡는 단어가
10만 개란 말이에요.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추려서 3만 개 정도고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다 버리고 이거라도 해 하는 게 10,000개거든요. GRE가. 근데 GRE랑 비교도 안 되는 분량인 거죠. 그러니까 GRE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정말 다 버리고 이것만이라도 해라 하는 게 최소 10,000개인데 리딩에서는 뭐 버리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이것만 하면 돼 하는 게 있어요. 딱 이것만 하자 우리 가볍게 여유롭게. 그게 표제어 200개에 동의어까지 하면 2,000개 정도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 단어 그 정도 외우시면 돼요. 그게 stated idea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구조를 나타내주는 명시된 개념. 요거는 같이 공부해야 되는 개념이고 외워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냥 막 타고 태어난다기보다 제가 선별해드리는 거죠. 요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stated idea입니다. 요거 stated idea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정해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inferred idea는 그 명시된 구조에 맞춰서 리즈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체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자,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남은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거니까 다시 읽어보도록 하고 바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여기서 RC, Reading Comprehension 시험의 Specific Test Point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양방향 Stated Idea 잡아내서 Inferred Idea 끄집어내는 거 요거를 얘네들이 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GMAT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들은 어떤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가.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거기도 하고 아주 복잡하고 아주 난해한 그렇지만 전문성은 없는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겠다. 아주 복잡하고 난해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내가 바보라서 내가 이 분야를 몰라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나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출제자는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렵게 구멍들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시험을 소개하는 문장에서 벌써 complex 그리고 sophisticated 이란 말을 붙여주죠. 복잡하고 난해한 지문 줄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리딩 지문을 읽었어요. 마침 내가 잘 아는 분야. 그래가지고 막힘없이 술술 읽었어요. 막. 그러면 와 이번 시험 나 되게 운 좋네. 나 되게 잘 보겠네. 절대 아니죠. 어떤 지문을 막히는 부분 없이 너무 잘 읽었잖아요. 그건 잘못 읽었다는 뜻이에요. difficulty를 느껴야 되는데 이거 difficulty다. 이거 추론으로 채워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건데 전혀 막힘 없이 내가 배경정보 이용하고 막 이래가지고 술술 읽어버리면 추론을 한 게 아니라 배경정보를 집어넣어서 읽었기 때문에 얘네가 배경정보 이용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으니까 배경정보 이용한 분들은 골라내야 되거든요. 배경정보 이용해서 문제 풀면은 못 맞추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답에다가 배경정보를 기가 막히게 잘 포장해서 정답인 척하고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잘 읽혔을 때 오히려 더 많이 틀리고 성적이 안 나오는 케이스 너무 많아요. 공부 좀 해보시고 시험 좀 봐보신 분들은 맞아 나 저번에 그랬는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5번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 어떤 회차에서 유난히 잘 읽히고 막 너무 쉬웠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시험 끝나겠구나. 나 오늘 완전 고득점 하겠구나 했는데 첫 번째 멋모르고 봤던 시험보다도 성적이 더 안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경험들이 대체로 있어요. 한두 번. 한두 번 있어요.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되게 공감되실 거고 아직 체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진짜 설마 막 이러실 텐데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 자, 잊지 마세요. GMAT 리딩 패시지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이 내가 영어를 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 분야를 몰라서도 아니고 출제자가 미션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지금 딱 그 내용, 요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 요거를 stated idea 줬으니까 잡아서 그거 잡아가지고 그 stated idea가 제시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리즈닝 하라는 거예요. 리즈닝. 이때 배경정보는 절대 쓰지 말고 intended meaning을 끄집어내라. intended meaning은 철저히 스페셜리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개념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지문에서만 이상한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도 받아들이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에요. 근데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지만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배경정보 있어야 풀게 생겼지만 배경정보 이용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되게 테크니컬 라이팅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얘네가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지금 non-technical writing이라고. 그냥 생긴 것만 난리 난 거예요. 막 물리학 전문 분야.
화학 전문 분야. 생긴 것만 그런 거지 그냥 일상 지문 대하듯이 편안하게 보면 된다. 다 배울 겁니다, 수업 중에. 수업 중에 다 배울 거예요. 도대체 전문적으로 복잡하게 생긴 지문을 일상적인 느낌으로 보라는 게 뭔 말이야. 이거를 수업 중에 다 배우게 되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합니다. 효율적인 글쓰기라는 거는, 아니, 글 읽기라는 거는 단어랑 문구들을 이해를 하는 건데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리더럴이 아니라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structure, 구조 안에서, 문맥이 구조죠. 구조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이 똥강아지 이렇게 말했어요. 똥강아지 혹은 이 똥멍청이 이랬어요. 그 단어 자체로만 보면 모욕적이야. 너무 기분 나빠.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할머니가 내 머리를 살살 쓰다듬으면서 미소를 한껏 짓고 으유 똥멍청이, 으유 똥강아지 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욕한 게 아니죠. 날 사랑하는 마음인 거 다 알잖아요. 문맥적으로. 문맥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구조가, 상황이 나는 사랑받고 있다. 사랑과 애정의 뜻이다. 이렇게 되죠. 거기다 대고 할머니 그런 단어는 쓰시면 안 돼. 너무 모욕적, 이건 인격 모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문맥적으로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혼자 이제 고립된 사회생활이 어려운 막 그런 거?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글을 읽을 때는 내 고집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의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딱딱한 의미만 적용해서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글쓴이가 제시하는 의미를 구조, 문맥을 보고 판단하라.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니까요. 의사소통이 되니까 결국에 글을 쓰고 읽고 하는 모든 과정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니까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더는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이 조직의 운명이 리더한테 달려 있으니까 리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메시지를 서로 잘 주고받아야 조직이 잘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심오한 철학이 있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해요. 어휘력 테스트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탠더드 미닝을 물어볼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볼 거냐? 지문마다 스페셜 미닝을 넣어놨는데 그 스페셜 미닝 이해해낼 수 있는지 이거를 테스트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스페셜 미닝은 철저히 의도된 배경 정보랑 무관해요. 막 헛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3개. 이게 사실상 아주 간단한 문장 3개인데 GMAT 리딩이라는 시험에 본질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제가 될 거예요. 탐은 성격이 온순하고 다정합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사람이에요. 숲속에 조용히 혼자 지내는 호랑이 같은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stated idea에 해당하는 게 뭐냐? 얘가 stated idea죠. 예를 들면 요거. example. 요게 구조를 명시하죠. 구조. 하던 얘기랑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겠다. 이게 예시죠. 예시라는 게 뭐냐? 하던 얘기랑 그냥 계속 같은 얘기를 해 나가겠다. 그러므로 자, 요게 stated idea. 그러므로 stated idea가 드러나 있었고 명시된 구조의 단어를 잡아내 가지고 이제 intended meaning 추론할게요. 그러므로 요 앞에 있는 온순과 다정이라는 성격과 호랑이 같은 성격, 여기 성격, 성향, 이거 동의어거든요, 지금 둘이. 근데 이게 동의어인 거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를 들어, 요 위에 예를 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격과 성향이 동의어인 거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취미가 많아. 예를 들면 자는 거 이래요. 그러면 자는 게 뭐야? 자는 거는 그냥 자는 거 뭐야? 그게 무슨 취미야? 이게 아니라 여기선 취미구나. 나 취미가 되게 많아. 예를 들면 자는 거야. 그러면은 자는 거가 이 지문에서는 취미로 나온 거죠. 그런 취미가 세상에 어딨냐?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어. 리딩 지문은 그걸 노려요. 자꾸 반박하고 싶게 만들어요. 리딩 지문이. 이게 말이 돼? 이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 글 쓴 사람의 논리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온순과 다정, 그게 바로 호랑이 같은 거. 호랑이가 의미하는 거, 이 지문에서는 온순하고 다정한 성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문의 세상, 요 첫 번째 지문의 세상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제일 호랑이 같은 애가 민수야. 이렇게 말하면 민수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로 순하고 제일로 친절하고 제일로 따뜻한 사람이에요. 온순,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리고 세상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그 호랑이 개념이 아닌 거죠. 다음, 온순하다, 다정하다, 예외로. 두 번째 예문에서는 예외로. 얘가 스테리드 아이디어가 되겠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좀 감이 오죠. 아까 제가 스테이티드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고작 해봤자 표제어 200개, 동의어까지 하면 한 2000개. 수준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 아, 그러네, 진짜. example, exception. 요 정도 수준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exception. exception 언제 쓰는 거예요? 하던 얘기를 거꾸로 가져갈 때 쓰는 거죠. 하던 얘기 거꾸로 갈 때. 그렇죠. 하던 얘기 거꾸로 갈 때. 그러면 이번에는 명시된 구조가 양쪽으로 반대말이니까요. 온순하다, 다정하다와 호랑이 같다가 뭐가 돼요? 반대말이 돼요. 이 지문에서는 호랑이는 안 온순, 안 다정. 그게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막 포악하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젤로 호랑이 같은 사람이 탐이야. 이렇게 말하면 탐은 극도로 포악스러운 사람이라고 리즈닝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탐이랑 앨리스가 서로 다른 성격이 있대요. 탐은 정직한데 앨리스 영리하대요. 이제 이 문장에서 슬슬 뭐 어렵지 않죠. 뭐가 스테이티드 아이디어였겠구나 느낌이 딱 오죠. 구조를 보여주는 거여야 돼요. 다르다. 요게 지금 세 번째 문장에 명시된 스테이티드 아이디어. 다르다. different. 다르다라는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역시 예외처럼 다른 거죠. 다르다. 겹치지 않는 거. 안 겹치는 거. 같다라는 개념이 같다, 동일하다, 같다라는 개념이 겹치는 거거든요. 중복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너도 갖고 있어. 그러면 가방이 중복됐잖아요. 우린 그럴 때 얘기합니다. 너 나랑 똑같은 가방 가졌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같다라는 게 겹치는 거, 중복되는 거. 그러면 안 같은 게 다른 거니까 다르다라는 거는 절대로 안 겹치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탐이 가진 성격 A라고 하고요. 앨리스가 가진 성격 B라고 하면 원래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정직한 거랑 영리한 거랑 무관하죠. 그냥 아예 상관이 없죠. 아무 연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서로 간에.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둘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의 예시로 하나씩 나왔기 때문에 탐이 가진 성격을 앨리스는 안 가져야 되고 앨리스가 가진 성격을 탐은 안 가져야 돼요.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탐은 정직하면서 추측, 추론, 영리하지 않다는 걸 추론할 수 있고 요게 intended meaning이죠. A와 함께 숨겨져 있지만 끄집어냈어야 되는 스페셜 미닝이죠. 이 지문에서는 정직하다라는 말 속에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영리하진 않고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리하다라는 특징에는 보이지 않지만 리즈닝 해야 될 숨겨진 스페셜 미닝으로 안정직하다가 들어가 있죠. 이게 intended meaning이 되죠. 그렇죠. 자, 다르다를 stated 아이디어로 단서 잡아가지고 다르다는 거는 안 겹쳐야 돼. 완전 정반대가 돼야 돼. 해가지고 A가 not B랑 연결되고 B는 not A랑 연결되는 스페셜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해볼게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정직하다라는 개념과 영리하다라는 개념은 공존이 불가능한 완전히 별개의 반대말이 됩니다. 이 지문의 세상에서는.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정직하면서 영리한 사람도 되게 많고 영리도 없고 정직도 없는 사람도 많고 별별 사람 다 있지만 이 지문의 세상에서는 딱 두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정직하면서 영리하지 않던지 영리하면서 정직하지 않던지. 이 지문의 세상에서는 이 둘밖에 없어요. 이게 배경정보 쓰면 안 된다라는 원칙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배경정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주어진 글의 내용, 딱 이 내용만 가지고 리즈닝 해야 되는 거니까 A와 B가 반대되는 상황, A일 때는 not B고 B일 때는 not A인 상황 말고 다른 건 리즈닝 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되신 거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즉 이 지문에서는 A도 가지고 B도 가진 상황, 혹은 A도 안 가지고 B도 안 가진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이걸 추론 못하는 거예요. 이 지문에서는. 또 다른 지문에서 다른 구조를 제시하면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요. A와 B의 관계가 정직하다와 영리하다 관계가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구조에 따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다르게 또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지문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GMAT을 위해서 단어를 그냥 왕창 많이 외워둔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다르게 쓰일지 모르니까. 즉 우리는 기준에 해당하는, 구조를 명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단어 200개, 동의어까지 2000개. 그것만 딱 잡아 들고 나머지 모든 새로운 개념들은 리즈닝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큰 방향성,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GMAT 리딩이라는 공부의 큰 방향성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지금 이 순간 말씀드린 이 큰 구조 안에 이제 디테일들이 또 있겠죠. 디테일들이. 그거는 오리엔테이션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큰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을 건지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고민을 상담하고 할 것인가. 일단 통로는 2개예요. 이메일이 있어요. 주로 이메일이죠. 네, 주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이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거예요. 상담, 뭐 고민 상담, 학습 상담, 뭐 별별 상담 다요. 5만 가지 전부 다요. 뭐 집중이 잘 안 돼서 공부가 안 돼요. 어떡하죠, 선생님? 막 이런 것도. 예.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같이 의논할 수 있는데 저는 대면 상담보다 서면 상담 훨씬 좋아합니다. 글자로 기록 남기는 거. 글자로 기록을 남겨야 빌드업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2개월 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고민에서 다른 고민으로 옮겨갔는지 이런 추적을 해가면서 이전에 했던 조언에 플러스 알파로 더 얹어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좋아요. 마치 의사가 진료 기록을 남겨서 그 이후에 처방을 더 효율적으로 하듯이 저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담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수업 중에 곧바로 직접 남들 다 있는 데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질문하는 셈이다 생각하시고 현장에서 바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 주시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현장에서 곧바로, 혼자만의 고민 상담은 이메일로 은밀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gmat, gmail.com이에요. 제가 예전에 grrc도 강의를 했었을 때 만들었던 이메일 주소라 gmat, grrc인데 지금은 gr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gmat보다 gr가 훨씬 별로예요, 시험이. gmat이 gr보다 훨씬 고퀄리티, 훨씬 좋습니다. 문제가 더 깔끔하고 시험을 치는 사람의 성장에 집중하는 시험이에요. GRE는 시험 보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보다 변별력에 집중을 했다면 GMAT이라는 시험은 시험을 보는 사람을 정말로 트레이닝 시켜주려는, 브레인 트레이닝 시켜주려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고 의사소통을 좀 더 단정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가다듬어 주려는 의지가 강해서 공부 자체가 성장을 많이 시켜주죠. 그러니까 GMAT 가르칠 때 훨씬 더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GRE는 점점 정이 떨어져서 이제는 GMAT 리딩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GMAT을 공부하게 된 게 GRE를 공부하게 되는 것보다 어차피 공부라는 건 비슷한 기간 할 거고 어차피 시험이라는 건 짜증나는 건 맞는 건데 얻는 게 너무 달라요. GRE를 통해서 소모되는 것과 GMAT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큰 차이예요. 이건 공부해보시면 제가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말한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GMAT 공부는 정말 나를 성장시키는 시험이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실 겁니다. 됐고 이제 복습 퀴즈. 이게 뭐냐면 오늘 수업에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개강해서 수업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내일부터 6일간
6일간 복습해 보실 수 있도록 아침에 복습 시험지 한 장씩 보내드려요. 한 장씩 보내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 듣고 6일간 복습 시험지 받고 그러면 그 다음 2주차 수업하는 날 되잖아요. 그날은 이제 복습 퀴즈는 안 나가죠. 왜냐면 오늘 새로운 진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복습할 건 없는 거고. 그래서 또 그날 수업한 내용을 그 다음 날부터 6일간 하루에 하나씩 복습 시험지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오전 5시에 보내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메일함을 열어서 문제를 풀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왜냐면 자고 일어난 뇌가 제일 깨끗하고 순수한 뇌니까 다른 생각이 침범하기 전에 공부부터 하자. 그 맑은 머리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알 깨고 나왔을 때 처음 만나는 누군가를 엄마인 줄 알고 쫓아다니듯이 우리는 오늘 하루 눈을 뜬 그 순간 맨 처음 봤던 그 내용이 오늘 하루 나를 지배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성비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 네. 일상생활 중에 계속 떠오르니까 계속 리뷰되는 거고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미뤄두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게다가 블루라이트 아침에 잠 깰 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몽사몽간에 일단 메일함 열어가지고 그 복습 시험지부터 딱 풀고 시작하세요. 게다가 복습 시험지니까 이미 배웠던 걸 다시 하는 거니까 머리 많이 안 써도 돼요. 이미 배웠던 거니까. 맞아 이런 말들을 했었지 이러면서 하루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론반 수업은 2개월씩 나눠 듣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다음 달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이메일로 일괄 발송해드리는 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곧바로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 잘 주소 정리해가지고 내일부터 자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한 번만 보내시면 돼요. 요청 메일은 한 번만 보내시면 되고 화요일 RC 누구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저 이메일로 보내실 때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도 똑같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분들도 온라인 이론반 RC 누구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자료 내일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죠.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도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온라인은 또 적중반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온라인 이론반 RC. 왜냐하면 화요일하고 일요일 이거는 이제 제가 딱 알아보는데 아무튼 온라인은 이론반 꼭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 다음 복습 퀴즈와 함께 오늘의 단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 stated idea. 외워야 될 200개. 외워야 될 200개의 동의어 10개 정도씩 평균 붙여갖고 2000여 개. 요거를 잘 쪼개고 잘 돌려서 사이클 만들어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죠. 하루에 한 표제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거기에 동의어 한 10개 붙여가지고 하루에 한 200개 정도 외울 수 있게 해드리는데 여기 써있죠. 목소리 죄송합니다. 복습 퀴즈를 신청하신 분들께 함께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복습 퀴즈랑 오늘의 단어가 같이 묶여서 갈 거예요. 같이 묶여서 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리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주요 출제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기상 후에 메일함에서 열어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하고 하루 종일 자주 보면서 눈에 익혀주세요. 동의어를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의어를 외운다는 거는요. 어떤 단어를 외우고 그 단어의 동의어를 외운다는 거는 계좌번호를 외우는 것과 같고 차량 번호를 그냥 무의미하게 200개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서사가 없기 때문에 잘 안 외워져요. 그냥 먼지같이 흩어지죠. 자주 보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계좌번호를 외우게 된 거는 자주 쓰다 보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를 단어에서도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주 입에 붙여. 눈으로 뚫어져라 보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아침에 보내드리는 자료를 핸드폰 캡처를 딱 떠가지고 배경화면 지정해가지고 그냥 손만 대도 보이게 어떤 루트 없이 그냥 바로 손만 딱 대도 그냥 화면에 딱 뜨게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녁 8시 하루 종일 열심히 단어 외우셨잖아요. 틈날 때마다. 그거 이제 확인해봐야죠. 시험을 봐야 돼요. 항상 학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중간중간 쪽지 시험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외웠는지 체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의 단어 시험지가 발송되는데 이거 하루 종일 외운 단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채점을 바로 하는 거죠. 혼자 시험 보고 아침에 받은 자료가 답안지가 될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틀린 거 막 체크하고 빠진 거 다 채우고 빠진 거 채우고 그걸 다시 또 공부를 해야죠. 잠자기 전까지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외워.
그러면 밤 11시 이제 잘 때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의 단어 요약본을 드릴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외웠던 그 단어 시험까지 봤고 채점했고 부족한 거 채워 넣었고 다시 외웠어요. 그러면은 밤 11시에 요약본. 표제어마다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동의어 하나씩만 딱 붙여서 각인이 확 되게 보내드리면 마무리로 싹 한번 읽어보고 주무시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봤던 자료가 자는 동안에 깊숙이 기억으로 저장되죠.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쓸데없는 근심 걱정하는 게 진짜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예요. 그 좋은 기회를, 그 좋은 학습 기회를 그냥 걱정만 하다가 자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건 너무 아까운 거고 그때 중얼중얼 하면서 오늘 외웠던 단어 다시 한번 동의어 하나씩 붙여서 이미지 강력하게 만들어서 중얼중얼 하다 잠들면 최고인 거죠. 가성비 진짜 최고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밤 11시에 보내드립니다. 취침하는 동안 뇌에서 완전히 기억되게 처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혀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도움이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저녁 8시에 제가 시험지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한 거를 채점을 스스로 하고 그리고 부족한 건 다시 채워넣고 수정도 하고 답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이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카톡으로 제가 인증 확인해 드립니다. 확인해 드릴 거예요. 이거를 보내실 때는 복습 퀴즈도 같이 보내세요. 복습 퀴즈. 아침에 받아서 공부해놨던 복습 퀴즈 8시에 단어 시험 보면서 얘도 같이 갖고 와가지고 단어 시험 보면서 채점하고 답 수정하는 것처럼 복습 퀴즈도 내가 풀고 공부하고 수정해서 기록하고 했던 그 자료를 사진에 탁 찍어가지고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1대1 카톡입니다. 1대1 오픈 채빵 아니에요. 1대1 카톡으로 딱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이제 보고 다 열어서 보고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해보세요. 잘하셨네요. 이건 조금 부족합니다. 이건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21일 진행됩니다. 3주간 진행돼요. 왜 3주냐면 개강 첫 주에는 먼저 개강하는 반도 있고 나중에 개강하는 반도 있어서 날짜를 같이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강하는 첫 주에는 다들 이제 준비하고 개강 2주차 첫날부터 바로 시작해요. 그건 제가 자세한 날짜는 이제 이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하는 거는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한 달에 3주간 진행된다. 첫 주를 제외한 2, 3, 4주가 진행되고요. 종강과 동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하게 돼요. 그래서 1일차 인증, 2일차 인증, 21일차 마지막 인증 이걸 채우면 스스로 굉장히 뿌듯한 거죠. 자존감 올라가고 기분 좋고 살맛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1대1이고 그냥 복붙해서 답장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열어요. 다 사진 다 열어가지고 다 봐요. 어디에 밑줄 걷는지, 어디에 동그라미 쳤는지,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고쳐야 되는데 이런 거 다 피드백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과외받는 거랑 비슷한 느낌 나는 거죠. 과외받는 거랑 비슷한 느낌. 이 서비스를 누리는 게 훨씬 도움 되시는 거예요. 이건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서비스 하는 겁니다. 보내실 때는 이제 다시 제가 또 안내해드리겠지만 8시에 받아서 시험지 풀고 채점하고 답정하고 어쩌고 하고 보내는 건 10시 전까지만 보내시면 돼요. 10시 전. 왜냐면 저도 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받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요. 제가 또 그래서 10시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10시부터 시작해서 쭉 피드백 해가지고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10시 넘어가서는 좀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워낙 많이 오니까 한 시간 충분히 제가 피드백을 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10시 전에 보내주셔야 제가 다 받아서 저도 잠들기 전까지 충분히 피드백 붙여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페.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복습 시험지 이게 어떤 분의 것이에요. 이렇게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요거는 본인이 쓴 거고 이거는 다 못 채운 걸 채점을 해가지고 채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복습 퀴즈 요게 잘렸는데 이 하단에 요 밑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 퀴즈는 위에 문제가 있고 밑에 바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문제 스스로 풀고 밑에 답을 보면서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해서 고쳐주시면 돼요. 이분이 그걸 다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고쳐드릴 게 없어. 완벽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완벽하다. 뭐 더 코멘트 할 게 없다. 어떤 분들은 코멘트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좀 그분의 약간 좀 자존심이니까 그건
안 썼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뭐가 문제다 어쩌고저쩌고 막 적어드리고, 문제 없는 분들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고 보내드립니다. 이렇게요. 이분도 10시 전에 보내셨죠. 8시에 받자마자 곧바로 해가지고 보내신 거고, 이건 미리 해놓으셨겠죠. 그리고 제가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했는데 이분이 이제 순서가 10시 40분이 되어서야 피드백을 보내드릴 수 있었다. 이제 쌓이는 양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의 공부가 루즈해지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게 그냥 제가 드리는 거 열심히 보고, 제가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시험 보라면 시험 보시고, 보내라면 보내시고, 이렇게 제가 하자는 대로만 잘 쫓아와 주시면 어느새 실력이 쑥쑥 올라가가지고 어느새 내가 리딩을 왜 이렇게 잘 풀지? 아니 어느새 내가 이렇게 100%가 나온단 말이야. inferred idea, stated idea 그냥 100% 딱 뜨는 그날 올 겁니다. 저 진짜 자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리딩 실력이 올라갈까 막 혼자 고민하고, 어서 막 자료를 막 혼자 또 이만큼 가져다가 혼자 막 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리딩 시간에 드리는 자료 많지 않거든요. 자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엑기스인 거죠. 엑기스. 뭐를 어떻게 건드려야 성적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푼다고 좋은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리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가성비 좋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만 믿고 쫓아오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풀이는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복수 퀴즈 열심히 풀고, 단어 시험 열심히 보고, 인증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리딩은 강력한 전략 과목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칠게요. 이제 쉬는 시간 후에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